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12월 마지막 주. 네, 오늘의 경제사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23년도가 휙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는 2024년 청룡의 해인가요? 예, 블루드래곤. 예, 블루드래곤의 해에는 뭐가 어떻게 올라올지 또 한 해 정리하고 내년을 바라보는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교차하실 텐데 그래도 보니까 지수는 꽤 잘 올라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거는 딱 하나 섹터가 있죠. 또 이 섹터 하게 되면 빼놓지 않으실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방송은 우리 또 윤석천 전문가님과 함께 저희가 그동안 또 못다한 2차 전지 얘기를 좀 털어봐야 되겠죠. 네, 그와 함께 우리 또 윤석천 전문가님 모시고 같이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평론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바쁘셨죠? 뭐 그닥 아, 이럴 때 얘기 드리면 바쁜 티도 좀 내주시고 일부러 네. 뭐 불어도 그렇고 좀 네.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바쁘게 살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워낙 그 경제적 자유를 얻으셨기 때문에. 아예 그런 건 아니고 예. 주변에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네. 이상하게 그 젊은 나이에 올해는 제 주변에 좀 그런 일이 좀 많이 좀 있었어요, 생각보다. 네, 뭐 바쁜 일이요? 아니 네, 이렇게 좀... 일찍 병원을 얻어가지고 아이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네. 뭐 아무리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좀 여유 있게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예. 저한테 하는 얘기시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진짜 제 연배에서 아무다 한참 젊으신데 왜 그러세요? 예. 건강 좀 챙겨라. 예, 예, 예. 예, 그게 예. 진짜 예. 내년도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해 한 해 갈수록 체력이 뚝뚝 떨어지는 게 예전 같지가 않아가지고요. 예. 예, 일단 내년의 키워드는 건강. 예, 요거 그게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살면서. 그래야 예. 돈도 있죠. 그래야지 뭐 진짜 돈이 있는 거지. 예. 진짜 능력도 좋고 머리도 좋고 좀 해안도 갖추시고 인사이트도 갖추신 분들이 네. 세상을 너무 일찍 뜨는 거 보면 좀 아깝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런 뭐 진짜 그런 생각을 안타까운 합니다. 사연들. 예. 네. 요즘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겠네요. 이 연말에 들어서 올 하반기 들어서 그런 일들이 좀 아. 몇 건이 생기더라고요. 아유, 그러셨군요. 예. 일단 저희 꼭 건강 챙기시면서 네네. 2024년을 달려보시는 걸로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올해 2023년이 다 갔는데 우리 평론가님께는 네네. 올해 한 해가 어떤 한 해 되셨습니까? 그래도 주식이나 아니면 또 모든 걸 봤었을 때 약간 좀 그래도 만족할 만한 목표를 이루신 한 해셨습니까? 저는 제 할 일을 갖다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만은 그 대학 교수님들이 올해 사자성어 뽑았잖아요. 예. 결리망이라고. 망의. 망의요. 예, 네. 이득을 보면은 네. 의로움을 잇는다. 이거 이득을 보면은 예. 의로움을 잇는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인간 본성을 갖다가 꿰뚫은 뭐 말이기도 하고 인간사가 그렇죠. 지속되는 한은 계속 네. 그런 뭐 어떤 양태들이 벌어질 텐데 네.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게 너무 극명하게 보이는 한 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미국이 뭐 최고점 사상 최고점을 갖다가 앞두고 있는데 몇 아이고, 포인트 부러워요. 앞에 예. 두고 있는데 예. 도대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왜 안 오를까? 네. 그래서 개미들을 갖다가 자꾸 국장에서 떠나게 하는 원인이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섹터라든지 가령 뭐 실적이라든지 미래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섹터들이 올라갈 만하면 이게 뭔 휴인지 모르지만 누르고 하는 일을 보면서 공매도도 한 프로예요. 예, 치사하게. 그러니까요. 예. 그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네. 사실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그 기관들이 개인들을 자신들의 어떤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양태들이 이렇게 개인 투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네. 1,400만 원을 갖다가 넘어가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들의 굉장히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어떤 양태들 그런 어떤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어떤 이득을 추구하는 하나의 어떤 도구 정도로 생각한다는 게 네. 이게 올해의 사회자상호에 딱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다가 자꾸 하게 돼요. 연말이 가면 갈수록 연말이 예. 되면 될수록 이제 올해 뭐 이제 뭐 사실 뭐 며칠 안 남았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은 이득 줬다가 그렇죠. 큰 그렇죠. 명분이나 예. 큰 또 나의 더 큰 걸 놓칠 수 있는 예, 그렇죠. 이런
사자성어 좋은데요. 예,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예. 국장이 안 올라가는 이유를 갖다가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유들 그 동안에 댔었는데 네. 사실 뭐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뭐 지배구조의 문제라든지 뭐 등등등 뭐 어줍지 않은 얘기들 많이 했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그 자산운용이라든지 뭐 기관들이 네. 사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하나의 어떤 뭐 방패 아니면 도구 도구. 정도로 예. 개인 투자자를 갖다가 생각하는 그 양태들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국장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일단 사람 모이면 네네. 이거 가지고 반대로 가려고만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아주 그냥 이런 습성이 예전부터 해서 보니까 다 먹혔다 예, 생각하다 예, 보니까 예. 그냥 뭐 아무 이젠 뭐 거리낌 없이 거리낌이 없어요. 자신들이 먼저 미리 선점해 놓고 그 네. 섹터 띄우고 아, 사람들이 몰려오면 다시 누르고 그러니까요. 공매도 집중해서 누르고 이런 양태들이 계속 지내다 보니까 예. 이 개인 투자들이 국장의 회의를 느끼고 자꾸 아. 서학개미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렇죠.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압박하는 하나의 맞습니다. 어떤 불안 요인으로 계속해서 갈 텐데 네. 이 당국에서도 맨 처음에는 뭐 이걸 갖다가 고치겠다는 어떤 의지가 활활 타오르다가 사실은 뭐 11월 말에 시장 조성자라든지 뭐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뭐 전수조사를 해서 뭐 밝히겠다 그러고 아직까지 올해가 다 가는데 강간무소식인 이런 상황들. 딱 하나 나왔습니다. 예. 무슨 과징금 매기겠다. 과징 요게 뭡니까? 발표를 해야지요. 네. 자신들이 전수조사에서 발표하겠다 그러면 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그 정책 당국이 하는 얘기들을 갖다가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나라가 그렇죠.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이건 뭐 절대로 정치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예. 이게 정책적인 발언이죠. 정책적인 발언입니다.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네. 그러면은 그게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이런 것들이 현재 그 2차 전지 섹터를 갖다가 여전히 누르고 있는 네. 가장 큰 요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생각할수록 불끈불끈 화는 네. 나면서 예. 예. 이런 뉴스가 상당히 많고 또 좀 바뀌어야 될 쪽이 안 바뀌고 있다 보니 네. 저희가 이제 이래저래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네. 확인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죠. 아, 당연히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죽음의 계곡을 건너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조금 있으면 이제 4분기 실적들이 발표가 되겠죠. 네. 뭐 내년 1월 정도가 되면은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거고 뭐 4분기 실적은 뭐 누구나 전부 다 아시다시피 네. 그 가령 뭐그 메탈 가격 하락이라든지 뭐 이런 여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라는 게 충분히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 가이던스겠죠. 그렇습니다. 향후 이제 그 가령 뭐 배터리 업체라든지 셀 네. 업체도 마찬가지고 양극재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 실적 가이던스를 갖다 내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는 일단은 이제 어떤 저점을 이미 확인을 했고 네. 내년에는 점점 좋아질 거라는 어떤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포함될 거라고 봐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믿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니들이 아무리 눌러봐라. 네. 기업은 좋은 기업은 그다음에 실적과 성장성이 뒷받침되는 좋은 기업은 가도 언젠가는 간다. 네. 이게 하나의 진리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거다. 예, 뭐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시장 얘기로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냥 욱하신 게 너무 많으셔가지고 바로 죄송합니다. 2차전지 얘기부터 확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그럼 2차전지 얘기부터 가겠습니다. 뭐 시장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쌓인 게 많은데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면서 일단 시작을 하겠는데요. 네네. 그러면 2차전지 쪽에서 지금 네. 말씀하셨듯이 네네. 안 좋은 거 다 나왔습니다. 네네. 네, 다 나왔고 지금 해외 쪽에서도 보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탄산 리튬 가격 더 안 빠지더라고요. 아 이제 뭐 거의 예. 저점을 갖다가 바닥을 다지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다가 그를 바라보고 있는 엘버말 네네. 앨범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예. 뭐 살짝 오늘은 뭐 밀렸다고 하더라도 추세 전환 딱 했는데 이거랑 같이 연결시키게 되면 저희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제는 그걸 갖다가 뭐 가겠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뭐 지금 공매도 잔고 자체를 놓고 보게 되면 공매도 잔고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약간씩은 줄고 있어요.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요만큼이요. 요만큼 아주 그냥 아우 예. 우리 조금 줄였어. 아주 청산했어. 우리 조금 예. 줄였어. 뭐 예. 이런 어떤 아. 신용들을 내고 있는데 예. 사실은 이제 그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네. 이 2차 전지 섹터, 특히 이제 배터리 섹터에서 그 리튬 가격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렇죠. 리튬 가격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미 인지를 했기 때문에 네. 리튬 가격이 이게 반등 여지로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그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지금 그 7월 그러니까 8월 달 이후에 지속되온 이런 흐름들이 네. 저는 일시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과 무관하게 음. 당연히 좋아지겠죠. 리튬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고 그렇죠. 하게 예. 되면은 예. 그렇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사실은 이 배터리 섹터에 그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메탈 가격이라는 것들에 굉장히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그 홀홀 날아간다. 뭐 네. 그런 표현은 뭐 좀 그렇겠지만 네. 어쩐지 지금까지 계속 눌려왔던 그 이산화탄소 섹터 같은 경우는 폭발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네. 블룸버그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한국은 앞으로 2차 전지로 먹고 살 거다. 그렇죠. 그 미국 애들이 그렇게 저 블룸버그라는 데서 그렇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분석 리포트를 내놓고 있다는 거는 구도를 딱 맞춰간 거죠. 예, 매년 한 30% 이상씩 성장을 할 거고요. 네. 2030년까지. 예. 우리나라 실질 GDP를 갖다가 0.3% 정도 포인트 정도를 끌어올리는 매년 네. 그런 효과를 가질 거라고 이미 분석을 해놓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올해 지금 뭐 배터리 전체적으로 어렵다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이제 1월에서 11월까지 이 중에서 대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생산분도 많지만 현재 생산하는 것도 그렇죠.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쪽 부분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그 양극재 네. 뭐 이런 쪽들이 주도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수주를. 그래서 올해가 뭐 여러 가지들 논의들이 있었잖아요. 뭐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중국의 뭐 LFP 배터리가 뭐 약진을 하고 등등등 뭐 네네네. 일단 헛소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다음에 그 리튬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판가가 하락을 했음에도 네. 누적으로 보면은 수출량이 그 정도 늘었다는 거는 네. 우리가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게 되면은 네. 내년엔 몇 %가 늘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그러면 4분기 때 양극재 업체들 네네. 같은 경우 코멘트도 지금은 어렵지만 네네. 뭐 내년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들이 나올 때 이제 바뀔 수 있는 요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런 쪽으로 나올까요 이번에? 저는 당연히 그렇게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이거 뭐 한물 간 뉴스처럼 보이지만은 예. 단군일에 이런 뉴스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전혀 전례가 없는 수준 물량들이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에코프로그램만 해도 거의 44조예요. 예. 지난번에 이게 나왔죠. 뭐 예. 우리나라가 다른 섹터가 좋다고 하지만은 기껏 해봐야 뭐 몇천억 수주 뭐 한 천몇백만 수주만 받아도 네. 이거 대단하다고 하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5년 동안에 44조 수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그 내년부터 이게 5년 균등 분할로 해가지고 매출이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24년보다는 25년이 더 많을 거고 25년보다는 26년이 더 많아질 거고 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영업이익이라는 걸 갖다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영업이익이라는 게 맨 처음에 어떤 업체든지 마찬가지잖아요.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네. 맨 처음에 수율이 안 잡히니까 예. 사실은 그 영업이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예. 똑같은 어떤 생산 캐파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수율이 안 잡히면은 영업이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겠잖아요. 예. 근데 이제 조금씩 지나면 수율이 잡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영업이익률도 높아지겠죠. 예. 또 하나는 감가상각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율이 안 좋으면은 감가상각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계산이 되잖아요. 예. 단위당 네. 하나의 단위당 이게 감가상각비 말이 되는데 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감가상각비는 절감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5년 대량 생산 분들로 나오는 들어가게 거니까. 되면요. 예. 예.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자체가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내후년, 그다음에 그 이후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네. 이걸 갖다가 뭐 여러 가지 노이즈를 해가지고 부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팩트. 예,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네. 맨 처음에 공장을 맨 처음에 만들어서 어떤 물건을 생산을 해요. 네. 그러면 수율이 안 잡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10,000개가 나와야 되는데 한 1,000개밖에 양품이 안 나와. 예. 그러면 당연히 단위당 생산 비용은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이게 시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율이 잡히기 시작하면은 네. 그 뭐 한 1,000개 생산할 거를 갖다가 이게 수율이 높아져서 10,000개를 갖다 생산했다 그러면 네. 단위당 그 어떤 비용들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결국 영업이익률 상승으로 나타날 거고 올해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까도 얘기했죠. 리튬 가격 하락이라든지 수율이 안 잡히는 문제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굉장히 뭐 초기 단계니까요. 예. 뭐 이런 문제들이 점점 해결되면 될수록 사실은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수준으로 높게 형성될 수도 있다.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도 공장을 다 지어서 네네.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 수율을 끌어올리고 그러면 그렇죠. 여전히 좋아진다. 예, 그 양극재뿐만이 아니라 수산화 리튬이라든지 이런 가공 공장, 그 포스코에서 주력으로 하는 이런 네.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초기보다는 그 다음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수율이 완전히 안정화되고 이런 단계에서 영업률이 급상승할 수 있는 어떤 개연성이 그럼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보다 보면 이제 그런 또 기업들의 네. 코멘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네. 또 뭐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뭐 전략 후강 쪽으로 약간 업황을 바라보는 입장들이. 당연히 그렇겠죠.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매크로적인 변수로는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은 네. 사실은 연준이 네. 그러니까 인슈어런스 컷을 할 거냐, 보험성 네. 금리 인하를 할 거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이미 그걸 갖다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연준이 올해 뭐 PC가 2.6, 3.2로 나왔잖아요. 네. 헤드라인이 2.6, 코어가 한 3.2 정도로 나왔으니까 이게 예. 2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니까 예. 만약에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곧 이어서 계속해서 12월 달 것들이 발표가 될 거고요. 예. 뭐 1월 달 것도 연이어 발표가 되겠지만 그런 흐름이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예. 우리가 생각하지는 못한 순간에 사실은 미국은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 네. 그게 뭐 일부에서는 내년 3월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 네. 그때까지는 약간 좀 흔들리는 경향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1분기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네. 사실은 약간 좀 흔들릴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연준이 한 3월 달 정도에 그 보험성 금리를 갖다가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그 시장이라는 거는 생각지 못한 큰 탄력을 갖다가 받을 수도 있다. 그다음에 뭐 미국 시장 우리가 이제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영향들을 받을 거고요. 사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전기차 시장이 개화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유럽 시장은 좀 둔화 흐름이 좀 그렇죠. 있었지만은 네. 전기차 시장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거의 한 70%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네. YOY로 한 70% 정도 성장하는 줄 알고 있는데 올해 또 하나 호재가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차 살 때 미리 지급을 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근데 이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왜 그러냐면은 보조금을 지급을 하니까 일단 할인이 효과가 있죠. 미국에서 7,500달러. 얘기합니다. 네, 미국에서 예. 7,500달러 할인 효과가 있는 거고 네. 대부분 돈을 빌려서 사잖아요. 그렇죠. 돈을 빌려서 사는데 7,500달러를 갖다가 덜 빌려도 되잖아요. 이걸 그렇죠. 나중에 주면은 가령 5만 달러면은 네. 5만 달러를 다 빌려야 되는데 42,500달러. 42,500달러만 예. 빌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거기다 이자. 만약에 예. 금리 인하까지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네.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북미 시장 자체라는 거는 그 초기에 예. 그러니까 가령 뭐 22년, 23년 초중반까지 유럽 시장이 개화했던 것처럼 확 하고 전기차 시장이 불어왔던 것처럼 예. 미국 시장에서 사실 그게 얼마든지 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력으로 하는 거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라든지 아니면 양극재 업체들이 주력으로 하는 거는 유럽도 유럽이지만 네. 사실 북미 시장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IRA로 중국 것들을 갖다 다 막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런 흐름들은 앞으로 더 강해질 건 틀림없는 거니까 네. 그럼 거기서 경쟁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는데 일본 애들은 뭐 생산 여력이라든지 캐파가 한계가 있는 거고 파나소닉 이외에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분리막 업체들 좀 있는 거고 네. 그 우리나라 업체 다른 쪽 뭐 양극재라든지 전해액이라든지 사실은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 측면에서는 네. 북미 시장에서 내년부터는 사실 홀홀 안주비가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내년 1분기가 지나고 2분기가 지나면 예.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네네. 일단 지금 그 보통 그런 거 있죠. 원래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주식을 저 가장 안 좋은 때 사야 된다. 네. 업황이 안 좋은 때.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통과를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긴가민가 할 때 네. 주가는 전혀 반응이 없을 때 네. 그럴 때 사는 게 맞는 거겠죠. 네, 당연히 그렇죠. 네. 지금은 사실은 누구도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네. 누구도 돌아보지 않을 때 주식을 사야 되는 거고 네. 사실이 너도 나도 주식을 살 때는 뭐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은 팔고 나와야 될 때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작년 여름만 하더라도 동네 가면은 맨날 배터리 얘기였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은 인기 검색어 지금은 인기 검사가 별로 없죠. 완전히 그냥 조용해요. 완전히 조용하죠. 싸늘하고요. 싸늘하고요. 예. 그렇지만은 사람들의 관심이 식지는 않았다라고 보는 게 네. 가령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예. 날라가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뭘 갖다가 노리고 있느냐? 네. 시점을 노리고 있는 거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타이밍을 재고 있다. 예, 이게 약간 반등의 기미만 보이기만 보여. 네. 그러면은 나는 언제든지 여기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어. 사실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뭐 몰려들고 있는 자금들도 요즘 굉장히 늘어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예. 대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럼 그 돈들이 갈 때는 뻔하다는 얘기죠. 음. 사실 몇 개 섹터로 한정이 돼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몇 가지 요인들이 좀 맞물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사실은 2차 전지 섹터는 언제든지 다시 날아갈 준비가 돼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까 뉴스 중에 잠깐 그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IRA 보조금이 이제 사후가 아니라 네, 그렇죠. 이제 동시에 동시에 된다. 예예예. 그래서 요거를 흐름 보니까 네. 요즘 미국의 북미에서 전기차가 재고가 한 114대, 110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114대면은 곱하기 나누기 30 하게 되면은 약간 4개월입니다. 예. 네, 많은 거죠. 예. 작년 동기가 50몇 대였습니다. 아, 예.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2배 이상 됐다 보니까 전기차 이렇게 안 팔린다. 음. 이런 거를 소진시킬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요? 아 당연히 그렇죠. 예. 전기차를 갖다가 소진시킬 수 있는 요인도 되는 거고요. 네. 뭐 계속해서 뭐 블룸버그 NEF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 미국의 그 에너지 부인가요? 에너지 부라고 하죠. 예. 공식적으로 네. 에너지 부 같은 데서 계속해서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기차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네. 배터리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다. 사실은 얼리 어댑터들이 지금까지는 주도하던 시장이었잖아요. 네. 얼리 어댑터는 비싸도 삽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뭐 모바일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어떤 시장이든지 개화가 될 때는 맨 처음에 얼리 어댑터들이 사는 거예요. 굉장히 돈도 좀 있고 돈도 좀 충분히 있고 예. 그다음에 호기심도 좀 왕성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대중적으로 번지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느냐? 그 가격이 대중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합리적인 수준까지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아니면은 가령 뭐 그 안전이 고급 섹터뿐만이 아니라 입문 섹터라든지 중급차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세그먼트가 갈리잖아요, 보통. 라인업이 확 라인업이 네. 그렇게 이제 한 뭐 그걸 갖다가 뭐 볼륨 시장이든지 뭐 엔트리 시장이든지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렵게 표현을 하는데 네. 사실은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싼 차들이 좀 나와줘야지만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기차를 만드는 그 완성차 메이커들이 네. 사실은 그 라인업 자체를 굉장히 다양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제 실제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내년부터 그게 점진적으로 일어날 거고 네. 그렇게 된다면 전기차 가격 하락,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터리 가격 하락, 네. 그 다음에 충전소의 문제들도 많이 해결이 되고 있죠. 네. 미국에서 뭐 한 50만 개 스테이션을 갖다가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개인 주택에 사니까 단독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집밥 주면 돼. 웬만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 거 내가 쓴다. 예.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장기로 이동하는 차들이 거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션을 만들 필요는 있겠죠. 네. 그게 이제 일단은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한 50만 개를 갖다가 인프라를 갖다가 조성한다고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지금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 망간이라든지 미드니켈이라든지 예. 코발트 프리라든지 LFP보다는 조금 비싸지만은 주행거리의 어떤 단점 문제를 해결한 것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은 네. 주행거리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블룸버그 그러니까 NEF나 그 미국 에너지청이나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그 전기차를 갖다 꺼려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서서히 해결되어 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 예.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다라는 게 그 뭐 블룸버그 NEF가 최신의 보고서니까 이 네. 보고서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그 의견은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좋아요, 구독!